대한민국의 핵무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할 수 있나 없나? 많은 분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원합니다. 핵무기는 만들어봐야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전략적 자폭이다 같이 애둘러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전문가가 짧으면 2년, 길어도 3년이면 기본적인 핵무장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우리가 시도하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문제지 기술적으로는 애초에 가능,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두가 알다시피 핵무장의 진짜 걸림돌은 기술력이 아니라 국제적인 압박입니다. 핵무기란 만들어서도 보유해서도 사용해서도 안 되는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핵확산 금지 조약 체결 후 자체적인 핵무장을 선택한 나라들은 국제적 고림 역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같은 이유에서 그동안 자체 핵무장을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절대 명제에 치명적인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핵무장의 진짜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 논의로 불타오르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장 우리의 안전이 핵무기에 의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북한만 보더라도 최소 3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유사시 조립 가능한 핵탄두는 70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건 화성12, 화성14, 화성15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확보에 성공하면서 이제 단거리 전술핵무기 시스템으로 개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포착된 화산 31의 경우 직경 400에서 500mm로 추정되는데요. 핵분열탄이냐 수소폭탄이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최선의 경우여도 10에서 15킬로톤, 최악의 경우 100킬로톤 이상의 폭발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가장 최선의 경우여도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와 동급이고 최악의 경우 그 10배에 육박하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화산 31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직경이 기껏해야 500mm 이하인 소형화 핵탄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핵미사일 ICBM들은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미사일들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 특성상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지원을 저지하는 데 동원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게 합리적이었는데요. 그러나 화산 31이 개발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500mm 이하로 소형화된 화산 31을 600mm 초대형 방사포나 사거리만 1500에서 2000km에 달하는 화살1형, 화살2형 순항미사일, 사거리 160km의 화성 11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ICBM으로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 자산을 파괴하고 단거리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빈사 상태로 몰아넣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만 해도 오금이 다 저린데요. 물론 대한민국의 핵무기 위협이 시작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만 해도 미국의 핵우산이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대한민국은 기필코 핵을 보유해야 한다가 주된 여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정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소련을 이루는 핵심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 지리를 감안하면 나토에 대응해 소련의 심장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는데요. 당연히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의 무기 체계 역시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량만 어림잡아도 핵미사일만 자그마치 176개에 달했고 핵탄두는 무려 1800기가 넘었습니다.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로만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이 핵무기들은 1991년 덜컥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의 고스란히 남겨졌는데요. 만약 이 핵무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러시아라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에 조금 더 망설이기는 했을 정도입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있던 핵무기를 제한하고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핵확산금지 조약인데요. 이쯤이면 감이 오실 겁니다. 핵을 사용할 능력도 돈도 없는 우크라이나와 핵을 억제하고 싶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3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얻어냈습니다. 바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많은 분이 이때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핵무기를 지켰다면 러시아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핵무기가 개념상 절대적인 공격 도구에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강대국들의 보장을 믿고 핵을 포기한 결과가 전쟁인 꼴이 되어버리면서 대한민국도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 역시 생겨버렸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가 핵우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서 약속받은 건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의 주권, 국경을 존중하고 군사적, 경제적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핵무기가 사용될 때 해당 사안이 미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이 핵우산을 펼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전례가 없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의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발언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핵우산의 긍정적인 효과는 탁월합니다. 핵 개발 때문에 굳이 정치적인 리스크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무기는 비축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소모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프랑스는 300여 개의 핵탄두와 4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 탓에 연간 1,7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민국이 핵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펼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든 핵전쟁은 국가 멸망 수준의 피해를 유발합니다. 당연히 될 수 있으면 발끝조차 담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핵우산을 발동한다는 건 곧 제공국가, 여기서는 미국 역시 핵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우산을 펼치되 시기가 늦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 등 소수 대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적국의 핵을 막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이후의 반격 따위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대량의 핵무기를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향해 발사했고, 만에 하나 KAMD가 요격에 실패해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된다면 이후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어떻게 요절내든 대한민국이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면 상기의 불상사를 대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건 그래서 핵우산을 거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기술이 있느냐는 건데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뚝딱하고 하루아침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재인 천연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이를 우라늄 핵탄두로 가공하거나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진 폐연료봉을 재처리 후 정제해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합니다. 먼저 이를 위한 시설부터 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먹으면 6개월이면 대한민국 전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짧게는 2년, 길어도 3년이면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핵무장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0년이면 수준급의 핵무장 역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핵무장이란 크게 핵분열이 가능한 원료, 핵탄두 기폭장치, 핵탄두 투발 수단을 보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무려 2015년부터 대한민국이 이 모든 수단을 구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방식이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플루토늄 방식은 핵물질 확보가 대단히 빠른데요.
핵탄두를 제작하려면 순도 93% 이상의 플루토늄이 통상 5에서 7kg가량 필요합니다. 이 플루토늄 단 1kg으로도 19.5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으니 이론상 플루토늄 핵탄두 하나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펜맨 5기가 실려있는 것과 동급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사용 후 해결료를 이미 18,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사성 물질의 폐기가 불가능하니 1991년부터 그저 쌓아만 둔 탓인데요. 이를 재처리할 시 지금 설비로도 주당 1kg, 연간 약 50kg의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루토늄만 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실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핵실험 없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위력과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5,4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처럼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안해도 5에서 10기의 핵무기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핵무기니까요. 그만큼 핵무기는 물리 정치 양쪽에서 상당한 폭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10기 이상의 핵무기만 보유하면 이를 기반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10년을 두고 장기 계획으로 안정화에 돌입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론과 실제 개발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또 한 번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먼저 민간 분야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당장 실험장부터 방사능 누출 위험을 생각하면 건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적인 제재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발전에 대응하여 저위력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맞대응 전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핵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전선 동맹인 대한민국이 핵 개발에 돌입한다면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제대로 올려 친 꼴이 될 것입니다.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간접적 영향까지 생각하면 미국의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가로 무늬만 제재를 가할 확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핵 개발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200에서 300기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제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의지가 핵무장을 결정짓는다는 결론입니다. 누군가는 핵 개발을 시작했다는 원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새로운 핵 질서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매년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꼽히는 것이 홍삼 제품입니다. 이런 홍삼 제품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들의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시중에 많고 많은 홍삼 제품 중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은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이런 이유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매 포인트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시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홍삼 제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국 소비자원이 짜먹는 홍삼 제품의 유효기능성 성분을 분석했더니 가격과 함량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리튜브가 시청자님들의 건강과 지갑을 지켜줄 특별한 홍삼 제품을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상하제약에서 만든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인데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름도 없는 제품을 홍보하기는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장 좋은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시청자님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고 가격적인 혜택도 함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제약의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의 효능과 착한 가격을 두루 갖춘 홍삼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6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인삼을 껍질째로 증기해찐 후 건조시킴으로써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아져 홍삼의 효능은 더욱 강화됩니다. 시중에 많은 홍삼 제품들이 있지만 이름 있는 회사의 제품은 너무 비싸고 또 그렇다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뢰가지 않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는 망설여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상하제약의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홍삼 제품에 꼭 필요한 진세노사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은 상하제약 웹사이트를 통해 그 유효 성분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먹기 편하게 제작되었는데요.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스틱형으로
제작되어서 휴대하기 간편하여 하루 한 포씩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가 가격 할인이죠. 이 제품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모든 SNS를 통틀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꺼리튜브 채널을 통해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 박스에 49,900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꺼리튜브는 더 큰 혜택을 시청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추가 할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3박스 구매 시 135,000원이고 5박스 구매 시 무려 199,900원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온라인 마켓이나 SNS를 포함해 가장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이며 유튜브 내에서도 가장 큰 할인폭으로 진행되는 제품입니다. 최저가 보상제 100% 무료 환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꼭 필요한 분들만 구매하셔서 내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포함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해당 제품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꺼리튜브를 사랑하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올 한 해에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선 2023년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핵심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워싱턴 선언의 긴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한미의 협의그룹 NCG 신설. 둘째, 미국의 핵무장 전략 자산, 정기적 한반도 전개. 셋째, 대한민국의 핵확산 금지 조약 한미원자력 협정 준수 명문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NCG 신설과 미국의 핵 전략 자산 한반도 정기 전개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논란의 쟁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워싱턴 선언의 결과를 두고 사실상 핵 공유다라고 언급한 데 반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이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면서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요. 이런 말장난 같은 문제들이 생긴 건 그만큼 NCG 신설과 핵 전략 자산 전개라는 게 모호한 구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NCG 신설과 핵 전략 자산 전개는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만큼 핵무장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자체 핵 개발 또는 핵무장 시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20여 명에 달하는 연구진을 미국에 파견, 원자력 기술을 습득시킨 건 1955년에서 1957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8년 전, 전쟁이 끝난 지 고작 2년 뒤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빨리부터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곧이어 1970년대 미국 측의 압박으로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은 결국 취소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대목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에서 제시한 게 바로 해구산입니다. 두루뭉술한 이름이지만 쉽게 말해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 핵으로서 보복해준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미국은 자신들이 해구산을 펼치고 있으니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압박 정책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핵무기를 포기하고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과의 든든한 동맹관계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해구산을 조금 더 군사전략화한 표현인 확장억제 또한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이 자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막고 보복하는 것을 직접억제라고 부르는 반면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확장억제라 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확장억제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다름 아닌 북한의 핵 개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해구산 확장억제라는 건 단순히 핵 공격에 대한 보복성 조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의 적성국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알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일각의 전문가들은 핵무기 전력을 두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고도의 심리게임에 참가하기 위한 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해구산 확장 억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담이 미국에서 해구산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후 프랑스는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끝내 전 세계 9개국뿐인 핵무기 보유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조차도 1970년대 자체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은밀하게 프랑스에 접근했을 정도인데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상호확증 파괴의 게임에 참여한다는 건 곧 내가 핵으로 얘를 때리면 나도 핵으로 얻어맞을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임룰인데요. 그러나 핵우산과 확장 억제는 이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핵우산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보복에 나섰다가 자신들도 핵을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동맹 따위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의 핵우산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당장 확장 억제의 개념을 만들어낸 북한의 핵개발 저지부터가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북한은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의 핵우산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 나아가 중국의 핵전력이 강화될수록 미국의 핵우산은 얇아질 텐데요. 이에 대안으로서 워싱턴 선언에서 등장한 게 NCG입니다. 한미양국에서 차관보급 대표자로 하여금 분기 1회씩 핵무기 등 전략무기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인데요. 앞서 말한 핵우산의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늘리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NCG는 모태가 되는 나토식 핵 기획 그룹 MPG와 비교했을 때 그 특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MPG는 나토에 포함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5개국이 각국에 배치된 미 핵자산의 계획, 의사결정, 운반 등 총체적인 관리 감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체입니다. 사실상 NCG와 목적과 용도는 같지만 대한민국이 미국과 양자 간의 협의체를 마련한 것과 반대로 MPG는 다자 간의 협의체인데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사소한 움직임부터 즉각적인 사용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지정학적 상황도 이해관계도 전혀 다른 5나라가 미국의 핵을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에 비해 NCG는 대단히 직접적인 협의체입니다. 오죽하면 워싱턴 선언 이후 일본에서 어떻게든 NCG의 꼽사리를 끼기 위해 안달복달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워싱턴 선언 직후 일본 측에서 먼저 강력하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회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에 이미 한 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음에도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한 건 NCG 참여에 대한 야욕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CG가 양자 간의 협의체라는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현재 NCG를 정착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일본의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MPG가 나토 5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직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NCG는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대한민국에 배치할 뿐 실제로 핵무기가 대한민국에 소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입장에서는 실체도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가타부타 협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장합니다. 핵무기 사용, 보유, 관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전부 미국에서 쥐고 있다면 NCG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핵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핵무기를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보유하게 되었을 시 감내해야 하는 안보불안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가 배치될 시 필연적으로 해당 지역이 적성국의 선제 타격 지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처럼 넓은 나라에 6,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라면 이게 전략적 약점이 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발의 핵미사일도 치명적입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미친 척하고 대한민국에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소수의 핵무기를 먼저 파괴하려 할 게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관리는 미군이 도맡아 할 것이기 때문에 NCG가 강제적 권한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전략적 약점만 생기는 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NCG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실제적인 핵무장이 아니라는 건 그 효과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NCG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핵전력에 대해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미 전략 자산이 전개되긴 하지만 이는 현행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미동맹에 따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은 핵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NCG는 국제 정치적 리스크만 짊어지는 조삼모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워싱턴 선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워싱턴 선언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물론 이미 NPT까지 가입한 마당에 이제 와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럼에도 명문화까지 나섰다는 건 그동안 불거져온 자체 핵무장에 대해 부정으로 일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이 굳건하며 핵우산을 신뢰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NCG보다 이쪽이 더 정치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극단적인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편을 선택한 건데요.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 제재가 한 나라의 경제사회를 어떻게 고립시킬 수 있는지는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조차도 조삼모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실제적인 핵무장을 선택하는 게 옳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적어도 최소한 핵에 버금가는 무력을 갖춰야만 상호확증 파괴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